이게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부담 주지 마세요. 네. 저 화면 준비할까요? 네. 바로 그냥 띄우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가요? 네, 오늘 저 배터리 얘기 오. 준비했습니다. 제가 배터리 담당인데 네. 요즘 최근에 발경해서는 배터리 얘기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배터리가 워낙 좀 조용하기도 했고 뭐 개별 이슈들이 좀 많긴 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또 짚어줄 이슈들이 적어서 그랬는데 최근에 좀 의미 있는 네. 이슈가 있어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 원통형 배터리 생산 라인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7,500억 원, 7,300억 원을 투자하는 건데요. 그 지금 오창에 공장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건데 그 기존의 라인 하나였던 것 1공장인 원통형 2170 배터리의 생산 캐파를 늘리고 새로운 원통형인 4680 배터리를 새로 증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게 그 원래 4680 배터리를 한다는 얘기는 계속 해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생산 라인을 만든다는 거는 처음으로 밝힌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만들게 되고 이 4680 배터리는 아시겠지만 테슬라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뭐 그렇게 되고요. 또 뭐 LG만 그런 이슈가 나왔나 했는데 보니까 그 뒷날 또 삼성 SDI도 역시 4680 배터리 생산에 나선다는 보도들이 나왔고요. 오늘도 뭐 이렇게 추정 보도들이 계속 되고 있어서 조금 업계에 알아봤더니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4680 배터리에 대해서 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인 거잖아요. 네네. 박지은 기자가 배터리 하기 전에 한참 전에는 제가 2차 전지 담당을 그쵸, 했었어요. 그쵸. 네. 잘 아시겠어요? 그때 저는 2012년부터 아, 너무 2012년부터 17년 그러니까 2차 전 2차 전지라는 게 네. 처음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었을 때, 어. 그러니까 제가 처음 한 2차 전지 취재가 뭐였냐면요. 네. SK 이노베이션의 네. 서산 공장 오픈식이었어요. 아. 그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열었을 때 그때 이제 첫 취재가 그거였거든요. 그 약간 뒷이야기 해드리면 네. 사실 그때 최태원 회장이 와서 음. 딱 멋있게 개회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동생이 최재원 부회장이 왔어요. 아, 왜요?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 가가지고 아. 둘 다 같이 감옥에 기소가 됐는데 네. 최태원 회장만들하고 최재원 부회장은 나왔어요. 어. 그래가지고 최재원 부회장이 하고 어. 최태원 회장은 그 역사적인 자기의 그 2차 어. 전지 공장 거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 못했구나. 그런 비화가 좀 있네요. 네. 어우 많아요 비와 이쪽에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 아, 배터리가 하나씩 해드릴게요. 네. 틈틈이 한 번씩 해주세요. 네, 저는 네. 옛날 얘기는 잘 몰라가지고. 네, 네. 아무튼 그 4680 배터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배터리가 2020년도에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를 개최했잖아요. 네네. 그때 개최했을 때 새롭게 만든다고 했던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시면 규격이 똑같이 원통형이에요. 근데 좀 굵어졌죠. 그래서 이게 4680이 뭘 뜻하냐면 규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6mm의 그 지름과 80mm의 높이. 아. 그 2170 같은 거는 21 지름, 그 다음에 70 이런 식이에요. 오. 그래서 이제 규격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테슬라가 이걸 만들겠다고 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원통형 배터리 보시면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 아시겠지만 양극, 음극 이렇게 있고 분리막 있고 해가지고 얘를 돌돌돌 말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캔에 딱 넣는 거죠. 그 우리 옛날 막 영화 같은데 보면은 그 유리병에 그 편지 써가지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넣는 것처럼 약간 그런 형태인데 이게 뭐가 좋냐면요. 크기가 커지면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게 많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용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테슬라는 에너지 밀도를 5배 높이고 네. 그래서 주행 거리를 16% 높이고 파워를 6배 높이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이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은 사실 이 4680 배터리를 통해서 우리가 원가 절감을 하겠다. 우리 배터리에 제일 중요한 게 원가랑 주행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주행 거리를 늘리면서도 원가를 절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게 4680이 그럼 왜 어떻게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원래 이렇게 차가 이렇게 네모나게 있잖아요. 네. 여기에 원통에 탁탁탁탁 넣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부피가 이렇게 된 거를 많이 넣는 거나 부피가 좀 큰 거를 적게 넣는 거나 들어가는 용량은 똑같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비슷하겠죠. 또 비슷하겠죠. 그냥 그 알루미늄 각을 제외한다면. 네. 근데 여기서 지금 10mm 높였잖아요. 높이를. 네, 네. 그 높인 이만큼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거고요. 일단은. 음. 근데 이 높인 거를 마냥 높일 수가 없대요. 왜냐면 이게 차 밑에 깔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차가 앉을 수가 없어요. 뒷자리가 공간이 그러니까 전기차를 타면 제일 안 좋은 게 뒷좌석이 높아서 네. 뒷좌석이 좀 불편해. 네. 그래서 그걸 마냥 높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조금 높여가지고 이렇게 되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원가 절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K를 작은 걸 여러 개 넣다 보면 알루미늄도 훨씬 많이 들어가고 그쵸. 공정도 훨씬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복잡해지진 않지만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한 500ml짜리 생수가 4개 있는 거랑 2리터짜리 1개 있는 거랑 비교해 보시면 플라스틱이 그만큼 들어갈 테고 그쵸. 그다음에 또 라벨도 들어갈 테고 이러니까 당연히 원가 측면에서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한 걸 보면 지금 이거 모델 3 롱레인지에 들어가는 셀 개수를 지금 비교한 건데요. 이게 2170 같은 경우에는 차량당 셀 개수가 4,400개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화면 떴어요? 네, 떴어요. 네. 아, 네. 왜요? 해주세요. 아니 화면이 꺼졌었어요. 바뀌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아무튼 그렇고요. 이게 4680으로 가게 되면 대당 들어가는 게 828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5분의 1로 줄어드는 게 맞나요? 네, 제가 네. 숫자를 잘 맞아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원래 우리가 전고체를 게임 체인저라고 계속 불렀잖아요. 네. 근데 그까지 가기 단계가 너무 기니까 그 전에 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중 하나다. 이렇게 봤던 거고요. 또 여기서 좀 핵심적인 게 이 4680을 얘기하면서 이 배터리 용량 크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그 공정 자체를 좀 바꾼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단순화시킨다고. 이 건식 공정이 들어가면서 뭐 말리고 이런 거 없이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이런 걸 다 하면 한 배터리 원가를 56%인가 그때 줄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작년에 그걸 테슬라가 자기들이 먼저 만들겠다고 했고 작년쯤에 나와야 되는 거였는데 그게 좀 미뤄졌다가 이제 올해부터 나오고 있고 올해 초에 이제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모델 Y에 한해서는 올해 내로 이 4680을 채택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얘기를 좀 4680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생각해 보면 부피를 그러면 점점 늘려가지고 한 지름을 막 한 100mm 만들어. 그러면 더 원가 절감할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 그렇지. 단순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큰 거 하나만 띡 놓으면 더 네. 원가 절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술적 한계가 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게 배터리 하면 화재, 그렇죠. 열 관리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조금한 거 셀을 조금씩 말면은 그 열이 많지가 않은데 이거 많이 만다고 생각하면 전자가 더 많이 움직이니까 열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지면 커질수록 이 열 발생 가능성, 화재 발생 가능성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4680에는 어떤 기술이 들어가냐면요. 이게 탭리스라고 하는데 이 지금 제가 띄워놔 보이시겠지만 원래 이렇게 극판이 있으면 끝에 이렇게 탭을 2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개가 이게 양극 탭, 음극 탭이라 해서 이제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인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있으면 그게 캔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차로 갔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요만한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길이가 이만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전자가 이만하게 있는데 이렇게 탭이 한 개씩만 싱글 탭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한 개씩만 있으면 가는 길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자가 얘 많아지면 길어질수록 얘네들이 몰리는 게 더 많아져. 그래가지고 여기서 열이 막 이쪽만 그쵸. 열이 막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차 막히는 것처럼 그쪽만 이게 병력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많이 말면 많이 말수록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옛날 이야기인데 네네네. 2012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테슬라라는 회사도 있었고 근데 모델 S에 파나소닉, 소니 이런 게 들어갔을 때 그때 원통형을 그때도 썼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때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거 이제 파우치형을 파우치형이었었어요. 했죠. 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요. 그때 SK도 파우치였거든요. 우리나라는 파우치가 좀 많았었어요. 네, 지금도 파우치가 사실은 제일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코캄이라는 회사도 있었고 그런 이제 꽤 큰 회사입니다. 2차 전지에서. 네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보면 파우치는 이렇게 빡
딱 뚫어도 안 터졌어요. 근데 원통형은 뚫으면 막 터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네네. 그래서 파우치가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원통형을 누르고 파우치가 대세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한동안 기조를 유지했었죠, 사실. 근데 역시 많이 팔리는 거에 장사 없네요. 네, 그리고 원통형이 원체 오래된 기술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안정성이 좀 높고요. 그러니까 아까 팡하면 터진다는 그 문제도 사실은 그 위에다가 이 뭐 압력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서 그걸 좀 기술적으로 보완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통형은 사실 파우치보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역사가 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노트북 뭐, 원통 그런 다 전기 공부, 뭐 네. 전자 공부 이런 데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원통형이 원래 전통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이제 개발 그게 있었던 거죠. 아무튼 그런데 이런 식으로 화재가 발생할 그렇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많이 말아야 되는데 이거를 탭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탭을 그냥 없애고 그냥 이 급한 자체를 잘라가지고 탭처럼 만들자. 그러니까 탭 리스가 아니라 이게 탭을 더 이렇게 이 자체를 탭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화면을 띄워주세요. 예, 제가 준비한 거를 좀 보시면 네. 들어갔어요. 말씀하세요. 네. 보시면 이렇게 지금 왼쪽에 있는 게 기존의 이제 그 싱글 탭이라는 구조고요. 이게 지금 4680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급한 자체를 이렇게 노칭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이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세밀하게 자르겠죠. 그래서 이걸 돌돌돌돌 말으면 맨 오른쪽에 보는 그림 같이 맨 끝에가 이렇게 약간 접혀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렇죠. 무슨 모양이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막 나무 나이테 네, 나이테 바깥에 이렇게 뚝뚝뚝 네, 이렇게 네. 돼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이 전부가 이 예전에 이 탭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이동이 한 길로 가다가 그게 아니라 다 갈 수 있으니까 더 짧아지고 그리고 열도 몰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적용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걸 넓힐 수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연구들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했던 방식은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거를 뭐 한다 그러죠? 우리 용접을 통해 가지고 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달게 되면 용접하다 보면은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이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노이징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가지고 이렇게 큰 배터리,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좀 큰 배터리를 만들 수 있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테슬라에서는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지금 시제품으로 뭐 해외 뉴스에서는 직원들 상대로 이거를 탑재를 한 거를 판매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네. 아직 뭐 그거를 들고 와서 직접 분해해보고 이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찾아본 거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적용이 됐을지 안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어떤 열이 이렇게 모인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극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2차 전지는 네. 요즘 그 전기차 사고 되게 많이 전기차 사고 나오면 순식간에 이게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건 있어요. 확실히 위험성은 높아져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 예전에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삼성 노트 터졌을 때도 그때도 그 배터리 용량이 그 전 버전보다 좀 컸었을걸요. 맞아요. 근데 그 배터리 용량을 키우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 어떤 그 몰리는 열이 있는 거죠. 사실 열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뭐 듣기로는 이 배터리 안에서도 열을 관리해 주려고 이렇게 무슨 관 같은 게 다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물을 흘려가지고 좀 열 관리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 관리가 중요한데 일단은 그 싱글 탭이라는 그 기술을 좀 넘어서서 이렇게 탭리스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다 이 모든 극이 다 탭 역할을 하는 이런 식의 기술이 좀 적용됐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4680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넓힌 기술 그렇죠. 이걸 통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그 에너지 밀도뿐만 아니라 이 가격 원가를 절감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건식 공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680에 만들 때 쓰이는 그 건식 공정도 되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증설하겠다고 한 거에서는 건식 공정이 적용이 안 된 걸로 지금 분석이 좀 되고 있어요. 근데 발표했던
그 금액을 따져보니까 이 습식 공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건식 공정이었다면 사실은 한 20%인가 정도의 비용이 더 작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습식 공정으로 하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어쨌든 테슬라 향으로 만들고 있는 게 확실해졌으니까 테슬라가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건식 공정 같은 거를 같이 좀 협력하지 않겠냐라는 시각이 있으면서 좀 그것도 나중에 추후에 원가 절감에 있어서 조금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오창 공장은 사실 국내 공장이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해외로 나가야 될 물량이 훨씬 더 많은데 왜 국내에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일단 오창 공장이라는 데가 이제 막 이렇게 R&D를 집중해서 여기서 이제 시운전을 해보고 만들어보고 그 제품을 가지고 확대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LG 입장에서는 오창 공장에서 내년 이게 제가 알기로는 내년 11월부터 양산이 들어가는데 이걸 일단 돌려보고 이게 잘 되면은 이제 텍사스 그 테슬라 공장 옆에 있는 그리고 유럽에도 증설이 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서는 안 한대요? 얘네 아니요, 같이 하죠. 미국에 공장 하나 있잖아요. 예, 미국에서 공장에서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도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게 뭐 2천 된가 뭐 그거밖에 수량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수율하고 이제 자기들도 그걸 잡아야 되는데 혼자 힘으로는 좀 안 되고 아니 미국 LG 화학이 에너지 솔루션에 미국에 이제 배터리 공장이 하나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 공장도 되게 사연이 많은 공장. 네. 그게 우리 그러니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 전에 이제 LG 화학으로 같이 있었잖아요. LG 화학이 2011년 한 여름에 최고가를 찍어서 그때 당시 거의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갔었거든요.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왜? 오바마가 그 공장 앞에서 요 한번 딱 하고 얘네들이 2차 전지 대박인가 보다 하고 그때 쫙 올라간 거예요. 안 그래도 그때 석유화학 시황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가가 막 오른 상황인데 LG화학은 쭉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공장이 2012년인가 13년부터 이제 가동이 되는데 네네. 라인이 한 4개인가 됐을 거예요. 네. 장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 없잖아요. 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어도 팔 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4개 중에 하나만 놀리고 하나만 하고 2개만 하고 하나만 하고 그때 써놨으니까 이제 뽑아놨고 근데 그 뭐가 찍혔냐면 외신에 이런 게 나왔었어요. 거기 공장에서 애들이 맨날 게임만 하고 그래서 굉장히 가십성으로 한때 엄청난 취재 열기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상황이 완전 반대라 가지고 그렇죠. 이제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테슬라 입장에서 혼자 다 못하니까 이제 그 파트너로서 파나소닉하고 이제 LG가 이제 제일 거론이 되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파나소닉이 좀 원통형의 전통 강자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진짜 강자인데 사실 파나소닉도 이거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2024년 3월 경에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년 11월에 이걸 양산하게 되면 파나소닉보다 더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 차세대 뭐 상징 중에 하나인 4680을 먼저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시장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삼성 SDI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서서. 그렇죠. 네. 네,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BMW에 계속 납품을 해왔잖아요. 그쵸. 근데 최근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게 그 중국의 CATL이 원통형을 BMW로부터 그 수주를 받았다. 그래서 약간 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이번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나가잖아요. 네네. 나가면서 같이 저기 삼성 SDI 경영진들이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뭐 공개는 안 됐는데 BMW와의 만남이 있었지 않는가. 근데 BMW도 이제 원통형을 늘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증설이 4680 그 생산 계획이 한 2025년부터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양산이. 그러면 그때 양산된 것들이 이제 BMW랑 한테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CATL은 물량을 좀 받아오긴 했는데 CATL은 이때까지 글로벌
메이저 회사한테 원통형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충격이긴 했지만 그 물량이 조금 많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어차피 BMW가 만들어내는 차량을 생각한다면 이 삼성 SDI와의 협업이 불가피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만약에 4680에 대한 좀 기술력이 확보가 됐고 이거를 좀 고객사인 BMW한테 어필이 됐다면 같이 공동 뭐 투자를 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도 좀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유럽에서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기대가 있어가지고 지금 장이 엄청 안 좋은데 그나마 뭐 LG랑 삼성 이쪽이 조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기대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기차에는 원통형이 대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또 장담할 수는 그렇죠. 없는데 근데 지금 확실히 원통형을 하겠다는 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BMW도 그렇고요. 제가 알기로는 볼보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요. 뭐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또 하이니켈 쪽으로 하겠다라고 테슬라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관련 소재 업체들 이런 데도 조금 앞으로 투자하실 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증설이 있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된 공정들에 대한 것도 조금 보시면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파우치형은 아무래도 적재를 하기 빽빽하게 적재를 하기 좋으니까 부피를 조금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네. 원통형은 이렇게 하면 조금 덜 되지만 바람이 좀 통하나?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장단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네. 어찌 보면.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2차 전지라는 게 워낙 리튬을 쓰다 보니까 네. 이게 워낙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죠. 네. 요 부분에서는 혹시 아는 소재 업체 하나 있어요? 그런 건 몰라요? 아는 소재 업체요. 아니요, 잘하는. 안전성을 높일 수 네네. 있는 아는 소재 업체 정확하게 제가 취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그냥 딱 말씀드리기에는 이게 좀 그냥 제 생각에는 앞으로 2차 전지의 소재를 잡는 데들이 대박이 날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인 그런 것들을 잡는 데들을 좀 특화해서 볼 필요는 있겠죠. 네. 특히나 지금도 전기차를 주변에서 구매하고 싶다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제일 걱정하시는 게 그런 화재면 불나면 어떡하냐, 그렇죠. 며칠 전에 또 보니까 탈출도 못하고 맞아요. 막 그랬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근데 그게 또 다 배터리의 문제는 아니다고 하니까 원래 다 배터리 회사는 우리 거 아니다. 자동차 회사는 우리 거 아니다. 다 이래요. 다 니네 그렇죠. 잘못이다. 그렇죠. 우리 ESS 때 봤잖아요. 그렇죠. 네. 맞다.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들 되게 감사한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라이브나 이런 거 할 때 그 개별 기업 얘기를 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좋은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감이 좀 없어요. 유튜브 감이 좀 없나 봐요. 발제감은 좋은데 그래서 리포트 발제를 하면 그렇게 안 까이고 맨날 리포트가 되는데 유튜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희 이렇게 들어주시는 구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뭐 개별 기업 이슈 아니면 개별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재밌는지 아니면 뭐 업계에 대한 이야기가 재밌는지 아니면 뭐 이런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주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같이 하잖아요. 너무 길어져서. 너무 길어지는데. 길어지는 것도 있고 사실 이렇게 이런 큰 줄기에서 얘기를 하다가 한 업체를 얘기를 하는 게 사실 그 기자 입장에서는 좀 리스키하잖아요. 그래서 잘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구독자분들이 원하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그렇죠. 가야겠죠. 예, 아무래도.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한전 인상 관련해 원전과의 관계 및 이거 전기요금 인상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전은 공식적으로